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경주 출신입니다. 의원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한때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언록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뭐 소란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당연한 또 이야기를 사실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이 충성분자들에게는 상당히 자극적이었던 뜻으로 보입니다. 제목이 우선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 되었다 이러니까요.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발언록을 읽어보고 그것 이외에도 아주 잘된 질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은 건데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민생경제, 국민생활, 외교, 안보 등 모든 국정 분야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우리가 피땀을 흘려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천인공노할 공작 정책까지, 정치 공작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은 10여 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정규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력도 매우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5킬로톤의 원자폭탄보다도 20배나 살상력이 높은 300킬로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하면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어저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 발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태세는 이렇게 허술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김여정이 그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 이상이 한미훈련 중지를 외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신까지 제공해 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결국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훈련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북한 김여정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주한미군 철수와 다름없는 그런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김정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내 상대가 아니다. 현재도 미래도. 김정은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총리님, 청주 간첩단 사건 아시지요?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 간첩들이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피로써 충성맹세의 혈서를 쓰고 약 4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한 내용을 북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간첩단 중에는 이 정권이 애지중지하는 민주노총의 간부를 역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압력하는 간첩이 청주 간첩단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남한에는 5만여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황장엽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도 간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리님, 간첩 잡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여태까지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 후보 제거하는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공작 기술을 야당 대통령 후보 제거하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이 고발당한 것을 알고 계시죠? 박지원 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공수처가 우리 당 의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것을 기화로 나흘 만에 정광석화와 같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만약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야당 탄압, 정치 공작 의혹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경악할 일은 이 간첩단이 검거되어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장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에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저도 선거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그냥 특보로 잡아 넣습니까? 참고로 이 김석기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입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광우병 난동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용산에서 그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안당국이 간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특보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이 침략한 게 맞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마치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겠지만 이 나라를 아예 북한에 갖다 바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런 북한과 같은 나라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민 가겠다는 국민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석기 의원의 이 질문은 많은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대변하는데, 이걸 읽어보면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국민들이 사기가 땅바닥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또 유가족에게 예우를 해주기는커녕 철저하게 홀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총리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호국 영령을 기리는 행사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매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쭉 보여왔습니다.
보훈가족을 불러놓고 그 홍보물에 보훈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김정은 사진을 넣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 국군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제가 우리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갖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군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조화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지켜준 영웅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인정하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국영령을 무시하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고 국가 안보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말만 하면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정권을 빼앗길 위기를 느낀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이런 치졸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국민들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럴수록 정권 교체의 불꽃은 더욱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조갑제닷컴에 이 원문이 올라 있습니다. 자유의 메아리란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국힘당에 이렇듯 반듯하고 애국자이신 의원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먼저 삼가 최경례를 올립니다. 이런 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도 되지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엄한 의정단상의 질의를 통해 통한 웅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소생할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님,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